안녕하세요. 이해준 학교폭력연구소 소장 이해준입니다. 첫 번째 주제로는 현실에서의 학교폭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부모들은 왜 요새 아이들은 이렇게 학교폭력이 많이 일어나냐라고 저한테 반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과거의 학교폭력은 일단 폭력의 주체가 소위 말하는 일진에 해당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학교폭력의 주체는 일진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로 스펙트럼이 넓어졌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학교폭력의 원인이 금품갈취가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발생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원인은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단순히 쟤를 싫어하고 쟤가 기분 나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해 학생들의 감정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존재로 본다는 겁니다. 과거의 학교폭력 유형은 신체폭력이 주된 현상이었지만 현재의 학교폭력은 신체와 정신적 폭력이 혼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범위 자체도 굉장히 과거에는 제한적이었지만 현재는 굉장히 광범위해되었다는 거. 현재의 학교폭력에서의 가해 학생들은 학교폭력 시스템의 맹점을 명확히 알고 있어서 굉장히 지능화되고 고도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현실에서의 학교폭력 유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신체폭력이 주를 이루고 요새 일진 아이들은 직접적으로 자신들이 피해 학생들을 폭행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아이와 다른 아이들을 서로 싸움을 붙인다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 사안들이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되면 그 폭행을 사주한 소위 말하는 주범에 해당되는 그 아이들은 학폭위에서 선도조치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노 조절 때문에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신체적인 폭력이 굉장히 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했었을 경우에는 4주 이상, 최고 8주까지 나왔던 아이들도 있었고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 폭력보다 정신적 폭력이 주를 이루는데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절친이 폭력을 주도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불과 며칠 전까지 나와 절친이었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그 학생을 따돌리거나 왕따를 시키거나 사이버 폭력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사이버 이간질과 그리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피해 학생을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이 학폭으로 신고가 돼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선도조치를 받게 되면 정신적 폭력은 아무래도 피해 학생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들을 선도할 수 있는 증거들이 없다 보니 심의 쪽에서 무혐의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부모들하고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피해 부모들이 학교폭력 처리 절차를 진행하면서 몇 가지 이렇게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당연히 학교와 교사들이 우리 자녀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입니다. 근데 여러분, 현재의 학교폭력 시스템에서 학교와 교사들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선도조치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기계적 중립을 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 부모의 입장에서는 마치 현재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을 왜곡하려고 한다라고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은 가해 학생 부모들을 편든다고 오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현재의 학교폭력 시스템에서 학교와 교사는 기계적 중립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폭력이라는 처리 절차가 공정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피해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의 자녀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공정한 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선도조치하는 가장 큰 기준은 학교폭력에 대한 직간접적인 증거입니다. 직간접적인 증거가 없게 되면 제3자인 학폭위 심의위원조차도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부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심의위원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해 학생 부모들이 진심으로 사과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거는 피해 부모들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제가 상담했던 상담 사례에서 봤을 때 거의 90% 이상들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들이 단순히 사과를 하지 않는 것에서 끝난다면 상관이 없는데 피해 학생을 가해 학생이라고 쌍방폭력으로
신고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학교폭력 피해 부모의 착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바꿔 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3가지의 사안은 학교폭력 처리 절차를 겪으면서 피해 부모들이 숙명적으로 겪어야 하는 상처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들의 전형적인 패턴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엄연히 학교폭력의 피해 학생과 가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 부모들은 발생된 폭력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않고 장난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아이들끼리 놀다가 그럴 수 있지 않냐, 아이들끼리 신체적 조책이 일어날 수 있냐, 이런 식의 인식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 학생과 피해 부모를 굉장히 예민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민한 사람으로 매도를 하다가 진행되는 상황 자체가 가해 학생 부모들에게 조금이나마 불리하게 진행된다는 걸 느끼게 되면 화해를 하겠다고, 사과를 하겠다고 만나자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돼서 만약에 가해 학생 부모들과 만나게 되면 물론 우리의 자녀도 잘못을 했지만 그 폭력의 원인을 피해 학생이 유발을 했다라는 식으로 조건부 사과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피해 학생 부모들은 감정적으로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는 그러한 사안을 학폭으로 신고를 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학교폭력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에는 학교폭력의 피해 부모와 학교폭력의 가해 부모의 감정 싸움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1년 동안 학교폭력 피해 부모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정말 가해 학생 부모들의 많은 만행들을 직접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는 학폭위 결정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이 선도 조치를 받았는데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때부터 그 어머님이 출근할 때 1인 시위를 했던 가해 학생 부모도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개인정보가 달린 전단지를 1인 시위를 하면서 시청 앞에서 나눠줬던 가해 학생 엄마도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부모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우울증에 걸리시고 신경쇠약에 걸리시고 그리고 공황장애로 힘들어합니다. 왜 그런가 제가 현실을 쭉 봤는데 학교폭력의 피해 부모들은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제 학교폭력 신고센터라든가 준정부기관이 운영하는 상담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에게 상담을 요청을 하면 그분들의 대부분들은 학교폭력에 대한 처리 절차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억울함을 갖고 변호사를 상담을 하게 되면 변호사는 암묵적으로 피해 부모의 불안감을 이용을 해서 선임을 강요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겪고 있는 학교폭력이라는 이 중대한 가정의 위기가 단순히 자녀에게만 상처가 남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의 존재를 흔들 수 있는 굉장히 큰 위기사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초등학생인 자녀인 같은 경우에는 사회의 가정이고 부모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부모가 일정 부분에 대한 자녀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학생이 되면 실질적으로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그리고 사춘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한 번의 학교폭력의 상처로 인해서 정신적 피해 복구가 어려운 상황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실제로 고등학교까지 그 피해 상처의 트라우마가 굉장히 깊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 중에서 초등학생 부모인 경우에는 자녀들의 어떤 관심을 좀 더 높여주셔야 되고 중학생인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자녀들의 현재의 어떤 심리 상황이라든가 성향들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을 해서 학교폭력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각각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부모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학교폭력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언제든지 우리 가정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한 피해와 문제점들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부모들이 잘못된 학교폭력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